78세 노인이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6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1965년 여름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더웠다고 합니다. 21살 청년 영수 씨는 매일 아침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는 게 아니었죠. 한 소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19살 박순희 양.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 긴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 영수 씨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처음 본 날은 5월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있었죠. 영수 씨가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떨리는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순희 양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미소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다음 날도 우물가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어느새 두 사람은 친해졌습니다. 물 길러 가는 시간을 맞췄죠.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어제 비 많이 왔어요. 곧 여름이 오겠어요.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에겐 전부였죠. 순희 양의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맑은 종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용기를 냈습니다. 내일 뒷산에 갈래요? 같이 산딸기 따러요. 순희 양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아요. 그날 밤 영수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설렘과 긴장으로 뒤척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아들아, 어디 가니? 산에 나물 좀 캐러 가요. 거짓말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뒷산에서 순희 양을 만났습니다.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죠. 그녀도 신경 쓴 게 보였습니다. 함께 산딸기를 땄습니다. 손이 닿을 때면 심장이 뛰었죠. 이거 정말 달아요. 순희 양이 산딸기를 건넸습니다. 영수 씨가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달았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산딸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녀와 함께여서 달았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저기가 우리 집이에요. 순희 양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제 집이고요. 영수 씨도 자신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두 집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웠네요. 순희 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명인가 봐요. 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뒷산에서 만나기로. 아무도 모르게 둘만의 비밀로. 그렇게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8월의 무더위도 견딜만 했습니다. 순희 양이 있었으니까요. 9월이 되자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코스모스가 피어나기 시작했죠. 순희 양은 코스모스를 좋아했습니다. 꽃말이 뭔지 알아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이래요. 영수 씨는 코스모스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순희 양의 귀에 꽂아주었죠. 정말 예뻐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순희 양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영수 씨. 그때 순희 양이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이사 간대요. 영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다음 달이요. 순희 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떡하죠? 영수 씨? 영수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제가 찾아갈게요. 서울이 어디든 찾아갈게요. 순희 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실 거예요. 저희 집안이 엄하거든요. 영수 씨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10월이 왔습니다. 순희 양의 가족이 떠나는 날, 영수 씨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순희 양도 트럭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수 씨와 눈이 마주쳤죠. 손을 흔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습니다. 영수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트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날 밤 영수 씨는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첫사랑이 떠나갔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이.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죠. 주소도 몰랐습니다. 서울 어딘가 그것만 알았습니다. 영수 씨는 매일 우물가에 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순희 양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967년 영수 씨는 군대에 갔습니다. 3년간의 군 복무였습니다. 그 시절엔 그랬죠. 군대에서도 순희 양을 잊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몰랐습니다. 보낼 곳이 없는 편지만 썼습니다. 일기장에 적어두었죠. 제대 후 영수 씨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시내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1972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중매를 주선했습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생각이 없어요. 순이를 잊지 못해서냐?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7년이 지났다. 이제 현실을 봐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영수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 양은 이미 결혼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잊었을 수도 있죠. 그해 가을, 중매로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정자 씨. 조용하고 착한 분이었습니다. 영수 씨보다 2살 어렸죠. 처음엔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랑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편안함, 신뢰, 동반자 의식.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1973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식장에서 간소하게. 그날 영수 씨는 다짐했습니다. 정자를 행복하게 해주자. 좋은 남편이 되자.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1년 뒤 처자들이 태어났습니다. 2년 뒤 딸이 태어났습니다. 또 2년 뒤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공장 일도 힘들었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정자 씨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아이들을 정성껏 키웠죠. 영수 씨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작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처자들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딸이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둘째 아들이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순이 양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건강할까?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에게 미안했으니까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980년대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영수 씨의 머리에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1990년대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영수 씨는 공장 과장이 되었습니다. 정자 씨와 함께 늙어갔습니다. 2000년대가 왔습니다. 처자들이 결혼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딸도 결혼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결혼했습니다. 손주가 5이 되었습니다.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2015년 영수 씨는 은퇴했습니다. 42년간의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정자 씨와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주도에도 갔습니다. 설악산에도 갔습니다. 부산 바다도 구경했습니다. 늦은 신혼여행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평생 옆에 있어줘서. 2020년 봄이었습니다. 정자 씨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개월간 투병했습니다. 영수 씨는 병원을 지켰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먼저 가서 미안해요. 정자 씨가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괜찮을 거야. 영수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47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영수 씨는 많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집에서. 혼자 남겨진 게 무서웠습니다. 정자 씨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영수 씨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전했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더 이상 맛볼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끓여봤지만 달랐습니다. 맛도 다르고 냄새도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아요. 처자들이 제안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영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사실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죠. 하루하루가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고,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가끔 경로당에 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화투를 쳤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또 혼자였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넓은 침대에 혼자 누우면 정자 씨가 그리웠습니다. 옆에서 자던 모습이 떠올랐죠.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손녀 민지가 놀러 왔습니다. 대학생인 민지는 스마트폰을 잘 다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민지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옛날 사진이요. 화면에 흑백 사진이 보였습니다. 영수 씨가 살던 옛 동네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찾았니? 인터넷에 다 있어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신기했습니다. 60년 전 풍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우물가도 보였습니다. 뒷산도 보였습니다.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카페도 있어요. 무슨 카페? 옛날 그 동네 살던 사람들 모임이요. 민지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땡땡동 향후회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회원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가입해볼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해. 제가 해드릴게요. 민지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가입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올렸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 댓글 쓰면 돼요. 영수 씨는 글들을 읽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물가 기억나시나요? 국민학교 앞 문방구 주인 누구였죠? 여름이면 개울에서 놀았는데 반가운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같이 놀던 친구들,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 모두 늙었겠지만 이름은 같았습니다. 며칠간 카페를 구경했습니다. 댓글도 달아봤습니다. 민지가 도와줬죠.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영수 씨 맞아요? 저 기억나세요? 철호예요. 와, 오랜만이에요. 옛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영수 씨는 카페를 보고 있었습니다.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1965년 우물가 기억하시는 분? 영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글을 클릭했습니다. 작성자 이름을 봤습니다. 박순희.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박순희. 그 이름이 맞을까?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을 읽었습니다. 1965년 여름을 기억합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었죠. 뒷산에서 산딸기를 땄습니다. 코스모스를 좋아했던 사람. 혹시 이 글을 보실까요? 영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순희 양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손녀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이거 좀 봐라. 왜요? 할아버지?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분한테 답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되죠? 민지가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특별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누구신데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다. 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쓸게요. 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60년 만에 하는 인사. 순희 씨, 저 영수입니다. 민지가 그대로 적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65년 여름, 우물가에서 함께 뒷산에 갔던 사람입니다. 코스모스를 귀에 꽂아드렸죠. 이 글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영수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더 쓸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 네. 좋아요. 민지가 댓글을 올렸습니다. 영수 씨는 화면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답이 올까? 기억이나 할까?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답글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계속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알림 설정해드릴게요. 답글 오면 소리나게요. 그래, 고맙다. 밤 9시쯤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 씨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답글 왔어요. 화면을 열었습니다. 박순희의 답글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 정말 당신이군요. 60년을 기다렸습니다.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을 몰라서, 찾을 수가 없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영수 씨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영수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거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댓글로 대화했습니다. 민지가 대피를 해줬습니다. 지금 어디 사세요? 서울 강남구에 삽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자녀가 둘 있습니다. 영수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여였습니다. 자녀가 셋 있습니다. 손주가 5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눴습니다. 60년의 공백을 채웠습니다. 순희 씨도 결혼했었습니다. 좋은 남편이었다고 했습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영수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서울역 앞 카페에서 오후 2시에. 그날부터 영수 씨는 들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다. 그냥. 영수 씨는 웃기만 했습니다.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21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수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면도를 깨끗이 했습니다. 머리를 정성껏 빗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회색 정장이었습니다. 결혼식 때나 입던 옷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많이 늙었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희 씨도 늙었을 겁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걱정되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까? 기억 속 모습과 다를까? 처다들이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아버지, 누구 만나세요? 친구 만난다. 여자친구세요? 아들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옛날 친구다. 영수 씨는 얼버무렸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30분이나 일찍 왔습니다. 카페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들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자꾸 봤습니다. 1시 40분, 1시 50분.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2시가 되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흰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영수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순희 씨였습니다. 60년이 흘렀지만 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도 영수 씨를 봤습니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영수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희 씨, 영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순희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오래됐습니다. 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순희 씨의 손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많이 늙었죠? 순희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대로세요. 영수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순애 씨의 미소, 눈빛, 목소리 모두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영수 씨도 그대로네요.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어색함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60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 가서 어떻게 지냈어요?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처음엔. 순애 씨가 대답했습니다. 영수 씨 생각만 했어요. 찾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엄했죠. 집 밖을 못 나가게 했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죠. 서울이 너무 넓었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순애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영수 씨. 아니에요. 순애 씨.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시대가 그랬던 거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1970년이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싫었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를 사랑해줬어요. 나도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영수 씨는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저도 1973년에 했어요. 중매, 결혼이었죠.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47년을 함께 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순애 씨가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영수 씨가 행복했다니. 저도 다행이에요. 순애 씨도 행복했다니. 두 사람은 서로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자녀들 사진, 손주들 사진. 손녀가 예쁘네요. 손자가 잘생겼어요. 서로의 인생을 나눴습니다. 질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각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5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순애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 네. 좋아요. 그럼 매주 만나요. 토요일마다.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순애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수 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헤어지기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씨는 행복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6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매주 만났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때론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때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필 때도, 단풍이 들 때도, 눈이 올 때도 함께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타워가 보이는 곳.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수 씨, 후회하네요? 순애 씨가 물었습니다. 뭐요? 우리가 헤어진 것. 60년을 각자 산 것.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네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순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영수 씨를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영수 씨가 순애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네, 헤어지지 말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울타워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에게는 순애 씨가 더 아름다웠습니다. 2025년 10월, 영수 씨는 78세입니다. 순애 씨는 76세입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빠짐없이. 자식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처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래, 행복하다. 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영수 씨는
고마웠습니다. 자식들의 이해가, 순희 씨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집안이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손주들끼리도 친해졌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고. 78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새로운 일이 생긴다고. 60년을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고. 순희 씨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영수 씨, 네. 순희 씨, 우리 운이 좋았어요.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영수 씨가 웃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운명이에요. 처음부터 정해진 거였어요. 60년이 걸렸을 뿐이죠. 순희 씨도 웃습니다. 그래요. 운명이었어요. 우리의 운명.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젊은 연인들도 보입니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저들도 우리처럼 될까요? 순희 씨가 묻습니다. 아마도요. 영수 씨가 대답합니다. 사랑은 나이가 없으니까. 6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함께라면